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 미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릭 요거트, 아름다운 산토리니 섬, 아니면 어렸을 때 봤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시나요? 이런 것들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미술입니다. 여러분들 복고라는 말 아시죠? 소위 옛날을 그리워하며 옛날풍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요. 서양 미술사에서 많은 시기 바로 이 그리스 미술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미술사적으로 많은 미술의 양식을 정립한 시기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리스 미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미술은 기원전 약 100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에는 미케네 사람들이 사라진 뒤 북방에서 내려온 도리아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답니다. 높고 험한 산지가 많은 지리적 요건 때문에 주로 골짜기나 해안의 좁은 들판에 작은 도시국가를 이루며 살았는데 이 도시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에게해 주변에 이런 도시국가들을 이루며 발전한 이들의 문화와 예술을 우리는 그리스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도시국가들이 많아서 그리스는 통치자 한 명이 지배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따라서 민주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교류가 많아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그리스 미술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마렵 로마 제국에 흡수되기까지 거의 100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이룩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미술은 양식의 변화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기하학적 시기, 아르카익 시기, 고전기, 헬레니즘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기하학적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기하학적 시기는 말 그대로 미술의 기하학 문양을 많이 사용해서 기하학적 시기라 부른답니다. 기하학적 시기는 단순한 문양과 패턴이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양을 보시면 단순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이처럼 딱딱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사용한 시기가 바로 기하학적 시기입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것이 아르카익 시기입니다. 아르카익은 고식의, 낡은 이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그리스 미술은 다음에 나오는 고전기에 접어들어 최절정의 아름다움을 찍게 되는데 아르카익기는 그 바로 전 단계로 아직 미숙한 상태의 시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코레, 코우로스가 유명한데요. 이 조각상들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공식에 의해 만들어진과 동시에 화가 스스로가 자신만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스에 와서야 드디어 자기만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띠고 있는 미소를 아르카익의 미소라 부릅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바로 도자기인데요. 그리스인들에게 도자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자기를 한번 볼까요? 이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에서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림과 동시에 자기만의 방법을 연구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원근법에 의한 단축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단축법이란 인체를 그림 표면과 경사지게 배치하여 줄어들어 보이게 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회화 기법 역사상 최초로 발을 정면으로 본 것을 그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집트 미술과 이전의 미술에서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인 것이죠. 즉, 미술가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인다고 여겨졌던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그가 대상을 바라본 각도를 참작한다는 것인데 이는 미술의 역사에서 앞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해줍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 여전히 그리스 미술은 이집트처럼 분명한 윤곽선과 균형 있는 구성을 선호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양식이 고전기입니다. 이 시기에 와서 그리스 미술이 최절정에 달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본 적 있는 이러한 조각상들이 이 시기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우리가 아는 팔등신 비율과 황금 비율이 바로 이 시기부터 나온 것인데요. 대상을 이상화시키기, 균형적인 아름다움, 안정적인 형태를 매우 중시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논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인데요. 규준, 규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술에서는 이상적 인체의 비례를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 시민들은 신들에 관한 오래 전통과 전설의 의문을 제기하고 편견 없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모두 그리스의 철학자들인데요. 이들도 인간의 관심을 돌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선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는 인간을 중심에 둔 사상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리스인은 에게 문명과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들 나름의 독창적인 문명을 이룩하였답니다. 그리스인들은 민주정치 아래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으므로 문화도 활기에 넘쳤고 인간다운 면이 강하였어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 고전기의 그리스 미술은 최고의 전성기로 페르시아 전쟁에 의해 개막되었는데요. 페르시아는 오리엔트의 통일된 대제국이었던 데 반해 그리스는 수많은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어 상식적으로는 페르시아에 대적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아테네군은 페르시아 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답니다. 이로써 그리스의 자유가 수호된 동시에 아테네의 번영과 아울러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서양 문명 발전의 기반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붕괴된 신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대리석으로 다시 건립되면서 이전보다 장엄하고 화려하게 다시 지어졌고요. 또 유명한 작품으로는 신전에 조각된 조각상들인데요. 이 조각상들의 대부분은 운동선수들인데 그리스인들의 운동 경기는 신앙과 의식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답니다. 운동 경기의 참가자들은 명문가의 자제들로서 경기에 이긴 자는 신들로부터 무적의 마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었죠.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에게 의뢰한 것은 이 같은 신의 은총의 징표를 기념하기 위함이었답니다. 없어진 동상을 복원한 작품인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을 보면 젊은 경기자가 무거운 원반을 던지려는 순간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죠. 미로는 이집트의 미술가들처럼 몸통은 앞모습으로 다리와 팔은 옆모습으로 표현하는 등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한편 실제 모델에게 비슷한 자세를 취하게 하여 움직이는 신체의 표현을 정복했답니다. 건축에서는 여러 양식이 동시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 양식으로 건설되었으나 후에 이오니아 양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스는 건축 기둥의 양식이 3가지가 있는데요. 도리아 양식은 그리스 건축의 초기 양식으로 고전 양식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꾸밈 없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두꺼운 게 특징이죠. 그 다음 양식이 이오니아 양식인데 오리엔트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적인 경쾌함과 우아함을 특징으로 하고 소용돌이 장식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양식이 코린트 양식인데요. 이 양식은 헬레니즘 미술의 후기 그리스 건축미술 양식으로 화려한 장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아칸서스 잎사귀 문양이 더해진 게 특징입니다. 이 당시 최대의 미술가였던 프락시텔레스는 작품의 매력과 감미로운 특성으로 명성을 얻은 예술가였습니다. 헤르메스와 어린 디오니소스는 그의 작품으로 간주되는데 딱딱함이 없고 헤르메스가 편안한 자세로 서 있으나 그의 위엄이 손상되지 않는 표현이 일품입니다. 그리스의 조각상들만큼 균형 잡히고 살아있는 듯한 아름다움을 전달할 작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대상을 이상화시킨 후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진짜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세계와는 더 나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같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아폴론 벨베데레는 이상적인 남성 육체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멜로스 섬에서 발견되어 그렇게 불리는데 프락시텔레스가 쌓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옆으로부터 볼 수 있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황금 비율을 갖고 있는데 황금 비율이란 1대 1.618의 비율을 말하는데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와 허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비율이 1대 1.618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에 황금비가 적용되어 보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답니다.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제국을 건설하면서 그리스 미술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 후기 시대의 미술은 그리스 미술이라 부르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동방의 나라에 건설한 제국의 이름을 따서 헬레니즘 미술이라 부릅니다. 건축에서도 새로운 양식이 선호됐는데 앞서 본 것처럼 코린트 양식이 등장합니다. 조각상은 더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고 이들은 대부분 거친 작품을 선호했습니다.
유명한 작품으로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과격해 보이죠?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계획이 저절되자 신들은 바다로부터 거대한 뱀을 보내 라오콘과 그의 2명의 아들들을 칭칭 감아 질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미술이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주술적, 종교적 연관성을 상실하고 기술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극단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이죠. 이후 그리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싸움으로 피폐해지고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가 압박하면서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미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리스 미술의 의의는 미술의 규칙 안에서 화가의 자유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그리스 미술은 많은 미술사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차차 그리스 미술이 소환될 때마다 오늘의 내용을 잘 떠올리도록 해봐요. 다음 시간은 로마 미술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